메디치 별장에서 의문사한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에게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시집온 전 부인 요안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 마리아 데 메디치가 있었습니다. 형 프란체스코를 이어 권좌에 오른 페르디난도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전쟁으로 내전을 겪는 프랑스를 돕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어요. 초대 토스카나 대공 코시모 1세 때부터 시작된 신성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나바라 왕국의 개신교도 앙리 4세를 가톨릭 국가 프랑스의 왕자에 앉힌 사람이 페르디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메디치 가문을 대표하는 페르디난도의 도움으로 앙리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부르봉 왕조의 시조가 될 수 있었어요. 삼촌 페르디난도는 앙리가 여왕 마고라고 불린 마르그리트와 합의 이혼하자 26살 된 조카 마리아와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내전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앙리에게 두둑한 지참금을 가져온 마리아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죠.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마리아는 메디치 가문에서 카테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랑스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로 시집간 마리아 데 메디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리아가 태어난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입니다. 르네상스는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이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사상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부활을 뛰어넘어 새롭고 독창적인 문화로 발전해 하이 르네상스라는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바탕으로 15세기 건축, 조각, 헤어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르네상스 활동에 이어 16세기 말에는 음악에서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오페라는 피렌체에서 탄생했어요. 고대 그리스 연극과 음악을 결합하려는 시도에서 생긴 새로운 장르가 오페라입니다. 매혹적인 무대, 화려한 의상,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섞인 오페라가 페르디난도가 참석한 가운데 피렌체 우피치 궁전에서 초연되었어요. 2년 후 1600년 마리아의 결혼을 축하하는 행사로 오페라 에우리데체가 공연되었습니다. 에우리데체의 깊은 감명을 받은 유럽 각국의 제후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오페라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후 배를 타고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한 마리아는 프랑스에서는 마리 드 메디시스로 불렸어요. 마리는 앙리와의 사이에서 아들 루이 13세를 비롯해 2남 3녀의 자녀를 출산하며 왕실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히게 됩니다. 그러나 돈에 얽힌 정략 결혼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불화를 초래했어요. 앙리의 심각한 여성 편력과 마리의 과도한 사치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죠. 거기다가 종교 환영 정책 낭트 측력을 발표하며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평화를 추구한 앙리에 비해 열렬히 가톨릭을 옹호한 마리는 서로 반목과 다툼을 거듭했습니다. 1610년 종교 갈등으로 앙리가 낭트 칙령의 불만을 품은 과격한 가톨릭 교도에게 암살당하자 루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즉위했어요. 카테리나 메디치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도 섭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죠. 하지만 어릴 적 피렌체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해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며 끝내 권력을 차지한 노련한 카테리나와 달리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자란 마리는 남편의 유화적인 정치를 비웠고 가톨릭 세력을 중용했습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 출신 귀족들만 등용해 인심을 잃고 말았죠. 시간이 지나 루이가 자라 권력을 두고 모자 간의 대립이 강해지자 아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의 반격으로 진압된 마리는 파리 외곽 블루아성에 유폐되었어요. 재기를 위해 둘째 아들 가스통과 손잡고 반란군을 결성해 이끌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루이가 끔찍히 아끼는 재상 리슐리의 추기경이 중재해 마리는 아들과 화해하고 파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1621년 마리는 자신이 지내던 파리 릭상부르크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 당시 유럽 최고의 화가 루벤스에게 그림을 의뢰합니다.
마리는 학문과 예술을 후원한 메디치 가문 출신답게 미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각색해 대중에게 선전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벨기에 북쪽에 속하는 플랑드르 지역 출신 루벤스는 영국 여러 작가 위다가 쓴 동화 프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소년 넬로가 추위에 떨고 굶주리면서도 죽기까지 보길 원했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그린 화가입니다. 루벤스는 루이 왕이 심기를 헤아리고 마리의 허영을 만족시키면서도 자신의 천재적인 예술성을 드러내야 했죠. 막내딸 앙리에타와 영국 왕 찰스 1세의 결혼식 때까지 완성해야 했습니다. 4년에 걸쳐 루벤스는 마리의 출생과 생애를 다룬 연작 24점을 그렸어요.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리스 신화와 현실의 경계를 허문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루벤스는 마리의 인생을 마치 신화의 한 장면같이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죠.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벤스는 장엄하면서도 신의 축복을 받는 과장된 장면을 통해 마리의 인생을 미화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마리의 욕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리슐리에는 종교 간의 반목을 넘어 나라의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외교로 인기가 많았는데 마리가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음모가 발각되었고 당시 스페인형이었던 브리셀로 망명하고 말았죠. 막내딸이 사는 영국에도 갔지만 별다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1642년 독일 쾰른에서 과거 자신이 후원했던 루벤스의 집에서 쓸쓸하고 가난하게 죽고맙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나오는 그녀의 일생을 그린 그림에는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프랑스로 시집간 마리의 삶은 메디치가에서 먼저 프랑스 왕비가 된 카테리나와 대비됩니다. 3명의 아들을 차례차례 왕으로 만들며 프랑스 정치를 주무른 카테리나와 달리 마리는 세상의 변화를 무시한 채 무리한 정책과 어이없는 반란으로 아들에게 외면당해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많은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마리가 유명 인물로 남는 것은 오페라의 기용과 아름다운 루벤스의 작품을 통해 두고두고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사실을 마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